멜라토닌 손쉽게 구매해서 복용하셨다고요?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재워줄게.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길라잡이 닥터지지 조영훈 원장입니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멜라토닌 구매해서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천연 수면 호르몬이니까 안전하겠지, 수면제보다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멜라토닌도 함부로 막 복용하면 절대 안 되는 수면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멜라토닌 이미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를 진료를 보면서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멜라토닌 이미 복용의 위험성과 또 올바른 멜라토닌 복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손가치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그 분비량이 증가해서 우리 몸한테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멜라토닌을 천연 호르몬이니까 아무렇게나 복용해도 안전하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 제품들은 천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며 제품마다 그 함량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은 0.5mg, 어떤 제품은 10mg, 심지어 외국에는 20mg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고용량 화학약품을 전문의의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멜라토닌의 셀프 처방 문제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방이 없이 멜라토닌 임의로 복용하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복용 용량과 복용 타이밍으로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임의로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무작정 복용 용량을 늘리고 또 심지어 복용 횟수를 늘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멜라토닌은 용량이 많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적정 용량을 적절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의 적정 용량은 3mg 이하인데 많은 분들이 전문의의 처방 없이 5mg나 10mg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량을 반복하면 오히려 아침에 기상이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프며 낮 동안에 졸음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도 중요한데 보통 취침 30분에서 필요 시에는 2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하면 생체 리듬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른 시간에 복용하면은 졸음은 오는데 정작 자야 할 시간에는 오히려 잠이 깨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멜라토닌의 고용량 장기 복용은 자연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서 의존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고용량의 멜라토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 몸은 굳이 내가 멜라토닌을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판단해서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멜라토닌 복용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하는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수면을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멜라토닌의 임의 복용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데 지연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멜라토닌으로 불면증 증상만 덮다가 진짜 불면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수면무호흡증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혹은 갑상선 질환, 만성 통증, 심지어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멜라토닌으로 임시 방편만 하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무호흡증이 원인인데 멜라토닌만 먹으면서 버티다가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원인인데 방치하고 멜라토닌만 드시다가는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 없이 셀프 멜라토닌 처방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멜라토닌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혹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기 전에는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지금 못 자는 정확한 원인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치료에 멜라토닌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멜라토닌이 적합한지 혹은 적합하다면 어떤 용량과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지 개인 맞춤형 처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복용을 시작할 때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멜라토닌 3mg 이하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5mg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 위험만 높아질 뿐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부족하면 수면 전문의의 상담 후 천천히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 취침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수면 패턴과 목적에 따라 예컨대 수면 위상 장애가 있거나 최근에 장시간의 시차 적응을 위해서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면 복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차 적응을 위해서라면 목적지의 취침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하고 수면 위상 지연을 교정하려면 더 이른 시간에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조정 역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3개월마다 전문의의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면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약을 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은 멜라토닌 임의 복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멜라토닌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 벌써 멜라토닌을 많이 임의 복용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불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수면 클리닉에서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수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숙면을 선물합니다.